지상렬, 올해 결혼설, 나는 신보람의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 최근 방송가를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소문이 돌고 있다. 지상렬이 올해 안에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명확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긴 한 문장이 파장을 만들었다. 나는 신보람의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우정의 표현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일까? 대중은 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상렬은 데뷔 이후 줄곧 독신 캐릭터로 소비되어 온 인물이다.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 자유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 대해 다소 무심한 듯한 태도는 그를 오랫동안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혀놓았다. 그래서일까? 올해 결혼설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으로 이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려 한다. 오랜 시간 고정된 이미지가 흔들릴 때 그 인물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찾아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보람과의 관계 역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지점이다. 두 사람은 여러 방송을 통해 자연스러운 호흡과 편안한 대화를 보여주며 친한 선후배, 현실적인 케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애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은 없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그 거리감이 묘한 여지를 남겼다. 지상렬의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는 발언은 연애나 결혼을 전제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평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지상렬이라는 인물이 가진 삶의 태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강조해왔다. 누군가와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인물로 비춰져 왔다. 그런 그가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두고 평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음을 암시한다. 결혼설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연예인의 발언 한마디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평생 친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정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다. 오히려 연애설을 차단하기 위한 선긋기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중이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지상렬이 보여준 태도와 미묘하게 결이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는 관계에 대해 농담처럼 넘기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반면 이번 발언에는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결혼설은 지상렬 개인의 삶의 단계 변화와도 연결된다. 방송에서 늘 형님 캐릭터, 인생 선배로 자리 잡아온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위치에 서 있다. 커리어, 인간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결혼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에 올해 결혼설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한 인물의 인생 서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처럼 읽힌다. 신보람과의 관계가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두 사람 모두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고 지상렬 역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그러나 대중은 종종 공식 발표보다 먼저 기류를 감지한다. 말의 뉘앙스, 태도의 변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들이 모여 하나의 서사를 만든다. 이번 발언 역시 그런 서사의 한 조각으로 소비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이 결혼설을 자극적인 스캔들로 소비하기보다는 비교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인물이 누군가와 평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서사는 비난보다는 응원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평생 친구라는 표현은 연애나 결혼을 소유나 집착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각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지상렬이 던진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느냐이다. 우리는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꼭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어도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가능한가? 혹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평생 친구일 수도 있는가? 지상렬의 말은 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용히 흔든다. 올해 안에 결혼 소식이 전해질지 아니면 이 소문이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상렬이라는 인물이 더 이상 관계에서 한 발 비켜선 사람으로만 소비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한 문장은 대중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혹은 평생 친구라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이 왜 유독 지상렬의 결혼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그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이미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독신, 자유, 거리두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지상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코드였다. 그렇기에 결혼설은 그의 캐릭터 자체를 흔드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든다. 또한 신보람과의 관계는 연인이라는 틀보다 동반자라는 개념에 더 가깝게 소비된다. 방송 속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대화는 설렘보다는 안정감에 가까웠고 티격태격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강했다. 이는 대중에게 저런 관계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지상렬의 표현처럼 평생 친구라는 말은 연애의 긴장감 대신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성숙한 관계상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는 나이와 시간의 문제도 겹쳐 있다.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들이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대중은 그들의 사적인 선택에 일종의 서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누군가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도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상징처럼 읽힌다. 지상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결혼 가능성은 한 예능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독신 캐릭터의 종결 혹은 변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선 자체가 연예인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 혹은 특정인과 연인이 되지 않는 선택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지상렬의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의 가치를 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그 말을 결혼설의 단서로 읽어내며 서사를 만들어간다. 이 간극은 연예인의 말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결혼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이슈가 남긴 또 하나의 질문은 관계의 정의다. 우리는 왜 친밀한 관계를 곧바로 연애나 결혼으로 연결지으려 할까?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반드시 부부여야 하는가? 지상렬의 표현은 관계의 형태가 하나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한다. 누군가와 평생 친구로 남겠다는 선택은 어쩌면 결혼보다 더 어렵고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듯 지상렬의 한 문장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대중의 관계인식과 연예 소비 방식을 동시에 비춘다. 사람들은 그의 사적인 발언을 통해 자신의 관계관을 투영하고 나아가 나도 저런 관계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연예인의 말이 개인의 인생 질문으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결혼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소문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감정의 결이다. 지상렬은 사랑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지속을 말했다. 그 미묘한 차이는 대중에게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과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